보시죠. 이제 수트에 오는 미분법 정리 좀 합시다. 알겠죠? 미분법. 네. 이게 참 어려운데 사실 이제 사용되는 것만 다 뽑아내면 사실 그리 어렵지도 않고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까지 가는 이야기가 되게 길거든. 그래서 애들이 퍼지는데 말 그대로 쓰면 이야기로 잘 얘기해드릴게. 봐봐. 중요한 것과 여러분들이 숙지해야 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줄게요. 일단 오늘 이제 미분법을 배울 건데 당연히 이제 미분이라는 게 먼저부터 배워야 되겠죠. 미분과 적분이 많이 나오는 뭐 서로 반대 개념의 같은 것들인데 미분부터 오늘 한번 배워볼게요. 미분. 우리가 지금까지 함수는 꽤 많이 배웠어요. 함수는 이제 1차 함수, 직선 방식, 2차 함수, 그 다음에 뭐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이런 거 배웠는데 그런 모든 함수에는요 보통 미분이 가능합니다. 미분이라는 게 뭐냐면 미분의 이런 뜻이에요. 도함수를 구하는 행위. 필기장에서 나와 있을 거예요. 자, 누군가가 너한테 야 미분이 뭐야? 라고 그러면요 도함수를 구하는 걸 미분이라 불러.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미분을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되겠어? 저기 있는 도함수가 뭔지를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함수가 뭔지를 이해하는 게 미분을 이해하는 거야. 미분의 개념은 도함수를 이해하는 거야. 그냥 일반적인 함수들은 다 도함수를 하고 있거든. 어떤 함수가 있으면 예를 들면 fx라는 함수가 이런 2차 함수야. x라는 함수라는 거죠. 얘의 도함수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 적이 있을 거고요. 이 함수의 도함수를 이렇게 프라임으로 표현해요. f'x다라고 부르는데 얘는 도함수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걸 미분법이라고 부르는 거야. 공식에서 얘는 2x가 됩니다. 혹시 이 정도는 기억이 납니까? 선생님 어떻게 기억이 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혀 관심 보면 전혀 뭐 학교에서 관심이 없어도 몰라요. 알겠습니다. 이런 게 도함수가 있어.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도함수가 2x만 바로 합니까? 나는 공식을 외워놨으니까.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식을 배울 건데 미분법이 미분이라는 건 도함수를 구하는 거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미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도함수가 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럼 도함수는 뭐냐? 도함수를 좀 공부할게요. 도함수. 도함수라는 것은 이런 거. 어떤 함수가 있으면 접선의 기울기를 쉽게 구할 수 있는 함수를 우리는 도함수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럼 결국 봐봐. 미분을 이해하려면 도함수가 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도함수라는 게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를 쉽게 구할 수 있는 함수를 우리는 그 함수의 도함수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가 도함수를 이해하려면 접선의 기울기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건지를 이해해보면 그게 도함수를 이해한 거고요. 그게 미분을 이해한 겁니다.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 이해하는 건데 사용만 놓고 얘기하자면 되게 쉬운 얘기인 게 다시 fx가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접선의 기울기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으니까 함수가 얘가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그죠? 요건 이제 y는 fx라는 그래프를 그린 거죠. 요 그림은 이해되시겠죠? 꼭지점 0,1인 이런 상태에서 내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야 x가 2일 때 요 점은 4일 거란 말이야. 2,4죠. 그죠? 야, 요 점에서 이 그래프에 접하는 직선. 요 직선을 우리는 접선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요 접선의 기울기 한번 구해봐. 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런 함수 위의 특정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함수가 도함수예요. 그럼 도함수를 구하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 오늘 알려드릴 건데 공식을 아는 내 입장에서로서는 봐봐. 선생님 fx가 얘는요 얘의 도함수 f'x는 공식에 의해서 2x가 됩니다. 이거 나중에 배우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봐. 여기 뭐냐면 x가 2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잖아. 이걸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f'2라고 써. 이 무슨 말이냐면 fx는 함수에서 x가 2일 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도함수를 아니까 여기 대입을 하면 돼요. 여기 1의 번 얼마야? 4. 얘의 기울기는 신기하게도 4입니다. 지금은 신기하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겠지. 증명이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선생님 그러면요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잖아요. 마이너스 1은 뭐를 싫어하거든?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요 이거는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표현하겠어? f' 얼마야? 마이너스 1. x가 항상 점을 말하는 기준이니까. 알겠죠? 얘를 구하는데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2겠지. 마이너스 2 맞아요. 아직은 신기하게도.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울기를 알면 더 나아가서
야, 이 접선에 방정식을 세워봐 라는 질문도 합니다. 여러분 접선도 직선입니다. 직선에 방정식 세운 거잖아. 뭐 필요해? 그렇지. 좋아. 기울기. 그 다음에 지나는 점. 이게 필요하죠. 그죠? 기울기 얼마였어? 4. 지나는 점 여기 있는데 2,3. 접선도 세울 수 있어요. y는 기울기 4 가로 열고 x-2 더하기 4.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여기. 직선 세웠잖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프에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세우는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함수가 도함수예요. 알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 뭘 공부하냐?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지는지를 이해하면 미분을 이해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선생님, 접선의 기울기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인데 이게 수학적인 용어는 접선의 기울기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뭐라 쓰냐면 얘를 다른 말로 순간 변화율이라고 불러요. 혹은 다른 말로 미분 계수라고 이따 적어드릴 거예요. 필기장에 있어야 돼요. 여기는 없고 밑에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봐봐. 접선의 기울기를 다른 말로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라고 부르는데 이 수학하는 것들이 좋아하는 용어는 순간 변화율이에요.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 얘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얘를 공부하러 갈 거야. 알겠죠? 순간 변화의 뭔지를 이해하면 그게 미분을 이해하는 거야. 왜? 순간 변화를 빨리 구할 수 있는 함수가 도함수인데 그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이 미분을 한다는 표현이니까 미분은 표현일 뿐인 거고 그 속에 담아있는 의미는 이 순간 변화의 뭔지를 이해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이 순간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부터 공부하냐? 변화율이라는 단어부터 공부해야 돼. 변화율이 뭔지부터. 자, 변화는 뭐냐면 이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기울기야, 기울기. 그러니까 변화를 너무 어디 생각하지 마시고 변화는 우리가 보이는 기울기. x의 증가는 거는 y의 증가냐. 직선의 기울기 정도를 의미한 기울기, 변화율인데 변화율은 종류가 두 개 있어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있습니다. 순간 변화율. 뭐냐면 우리가 변화율을 구하려면 점 몇 개 필요하죠? 두 점이 나와야 우리가 기울기를 구할 수 있지 않나? 그렇죠? 자, 그 두 점이 평균 변화율은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필기장에 뭐라 되어 있냐면 얘는 떨어져 있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오케이? 순간 변화율은 붙어 있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 붙어 있는 두 점 무슨 말입니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봐봐. 함수가 이렇게 있어. 자, 이제는 개념적인 이해입니다. y는 fx 여기 있어요. 자,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잘 보세요. 저기 y는 fx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가 야 x는 a야. 이 점이 a, fa고 야, 요 점이 x, fx야. 점은 내가 만들기 나름이죠. 보통 함수 위에 점 x 쓰지 않지만 지금 뭔가 설명을 위해서 야, 점이 여기 있고 여기 있거든? 점을 좀 이쪽으로 할게요. 접선을 좀 파악이 편하게 x는 여기 a, f가 있거든?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변화율을 구해봐. 요건 평균 변화율이죠. 평균 변화율은 뭐냐면 이 점으로부터 이 점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구해봐라는 질문이거든요. 그 말은 양 끝점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 기울기 구하는 거예요. 이게 평균 변화율. 식은 어떻게 되겠어? x의 증가분의 y의 증가분. 평균 변화율 식 이래요. x-a분의 fx-fa 이렇게 되겠죠. 무슨 의미예요? a, fa와 x, fx 사이의 기울기. 요게 평균 변화. 평균 변화는 그냥 우리가 아는 기울기야. 별로 어려운 게 없어, 알겠지? 우리가 구해봤다. 자, 순간 변화는 뭐냐면 이런 거. 봐봐. 야, a, f 여기 있지? x, fx 여기 있는 거야.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구해봐라는 거죠. 그러면 봐봐. a, f 여기 있고요. x, fx가 여기 있습니다. 두 점입니다. 바로 붙어 있는 거죠. 근데 바로 말 그대로 진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의 간극이 있는데 약간의 간극이 뭐겠어? 극한이 배웠던? 극한에서 크기에 곱하는 그 0과 요만큼 무한대와 율라 작은 거 뭐라고 그랬어? 무한소. 알겠습니까? 무한소만큼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한소 간격이 만약에 봐봐. 여기 봐봐. 요 점이 x, fx. 이렇게 붙어 있다는 표현 썼지만 실제로는 무한소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냥 띵 보면 한 점처럼 보이는 거야. 그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한 게 순간 변화율이에요. 그럼 얘가 거의 한 점에 접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접선의 기울기라고 부르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순간 변화. 그럼 봐봐. 요 정도 x, fx고 요 정도 a, fa가 나버리면 이 순간 변화를 구하는 것도 x좌표 차분에 y좌표 차가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런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죠? 왜? 비교가 안 될 거 아니야. 얘는 어떻게 쓰느냐 봐봐. 요렇게 하면 순간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x, fx가 a가 옆에 있으면 얘기해줘야 돼. 그 말은 여기에 리미트가 없어. x가 a로 할 때. 그럼 뭐가? 이게 x가 a로 할 때, 리미트 x가 a로 할 때 얘를 구해라 라고 하면요. 얘가 하는 의미가 두 가지 아닙니까? a 플러스와 a 마이너스 두 개일 거 아니야. 그죠? a 플러스라는 건 그 점과 무한수만큼 오른쪽 점과 접선의 기울기지. 이걸 우미분 계수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다음에 그 점과 a 마이너스는 왼쪽 점과 접선의 기울기지. 물론 거의 같겠죠. 기울기하고 거의 무한수만큼 차이가 있겠지? 이거 무시합니다. 그때 이 기울기를 우리는 순간 변화를 부른다 알겠죠? 식으로 표현하면 거기서 이렇게 있는 거야. 두 점 사이에 기울기가 나와 있긴 한데 이것도 변화름이니까. 근데 이렇게 쓰면은 순간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x를 a에 자꾸 붙여야지. 붙이는 표현을 리미트 x가 a로 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러면 쟤는 순간 변화를 되는 거야. a, fa와 x, f 사이 기울기인데 x를 a하고 붙어버렸잖아. 그러면 붙어있는 두 점 사이 기울기. 실제로 보면 한 점에서 접선을 그는 기울기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순간 변화라 그러는데 요게 순간 변화를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가 x는 a라면 좀 더 왼쪽으로 가자. 여기가 x는 a라면 요 점과 오른쪽 무한수만큼의 접선의 기울기와 왼쪽 무한수만큼의 접선의 기울기를 둘 다 구해야 되는 건데 이게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 두 값이 이렇게 부드럽게 생긴 함수들은요 거의 같습니다. 티가 안 나는 거죠. 이거는 미분이 가능하다 표현합니다. 알겠죠? 가끔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뾰족한 함수 뒤에서 배울 건데 함수가 왜 우리 그 y는 뭐 절대값 x-1, x-2 같은 요 함수들이 또 기억나요? 함수 잠시 절대값 있으면요 원래 그림 그리고 꺾고 올리기. 얘가 그림이 괜찮아? 잠 못 잤어 어제? 늦게 잤어요? 뭐더? 아니네. 다른 사람 늦지 않네. 타야지 오늘 봐봐. 이렇게 뾰족한 점들이 자꾸 나온단 말이야. 이런 뾰족한 점은 미분 불가능이라고 나중에 배우는데 얘는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쌤 여기에 접선을 구하면요 x는 뭐 여기 1이라 치면은 여기서 무한수만큼 오른쪽 점의 접선은요 이렇게 생겼어. 이식대 그래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무한수만큼 왼쪽 점은요 접선 이렇게 생겼어. 완전 다르죠. 이런 건 미분이 불가하다는 표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리는 이런 부드럽게 생긴 이렇게 이런 함수들은요 다 접선이 가능하긴 해요. 이렇게 뾰족한 점은 불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게 이제 순간 변화의 의미인데 이걸 식으로 쓰면 저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이게 이 순간 변화의 의미다라는 거고요. 자,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표현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방금은 선생님이 식을 여기는 x는 a, 여기는 x 라고 해서 점 자체는 x, fx와 a, fa를 가지고 순간 변화를 구하면 기울기 구하고 점을 붙여야 되니까 저렇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걸 만약에 점을 봐봐. 이렇게 많이 표현해. 여기가 a잖아. 얘로부터 h만큼의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점. 여기 좌표 뭐라 씁니다. x는 a 플러스 h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요즘 좌표는요? a 플러스 h, f, a 플러스 h가 되겠죠? 이래서 점의 설정의 차이인 거지. 알겠죠? 점을 이렇게 나눠버리면 얘 기울기 구하면 식이 어떻게 나와? 기울기 구하면 x 좌표 차분해 y 좌표 차 이런 거라고 되게 많이 보일 거예요. 오케이? 다 근데 이렇게만 쓰면 이거 평균 변화에 의해 순간 변화예요. 평균이죠. 왜? 붙이지 않았잖아. 붙이려면은 이 h가 무한수가 돼야 돼. 간격이 무한수가 되니까.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하나를 표현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식을 쓰는 방식이 두 가지요.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가 되고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 둘 다 같은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구한 거야. 알겠죠? 이거를 단순하게 기호로 f 프라임 a라고 표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a라는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기합니다.
이게 표기법.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다 같은 표현으로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얘가 이게 이런 뜻이에요. 얘가 이런 뜻이에요. 얘가 적혀 있어. x는 x가 a라는 a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우리는 이 말을 제일 많이 쓸 거야. 얘가 그래서 제일 이해하기 쉽잖아. 그죠? 근데 얘네들이 많이 쓰는 표현은 이 표현보다는 x는 a인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는 말을 얘네들은 더 많이 써요. 그리고 둘 다 쓰진 않지만 가끔 적혀 있는 게 미분계수라고 씁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건 다 똑같은 말. 오케이? 그러니까 선생님 순간 변화는 뭡니까? 라고 우리는 이제 그냥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가 뭡니까? 접선의 기울기. 그냥 접선의 기울기야. 다만 이 순간 변화 안에 그 한 점에서 무한선하고 오른쪽 점과 왼쪽 점과의 관계가 있음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거 이해하는 게 미분에 대한 이해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 순간 변화에 대한 그 의미를 좀 더 들어가 보면 봐봐. 얘가 이런 뜻이 하는 거야. 리미트 x가 a로 할 때 x-a분의 fx-fa라는 이 값 안에 요거는 필기 안 돼 있을 거예요. 여기 안에 리미트 x가 a 플러스 x-a분의 fx-fa라는 의미와 리미트 x가 a-로 할 때 x-a분의 fx-fa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 두 값이 같아야지 미분이 가능한 거예요. 알겠죠? 그때 이제 요 의미를 우리가 좌미분계수라 불러요. 의미로 말하면 a랑 그 점에서 왼쪽 점은 무한소만큼 떨어진 왼쪽 점. 알겠죠? 두 점 사이 기울기. 얘는 뭐라고 부르겠어? 아, 얘가 좌가 아니구나. 얘가 우겠네. 우미분계수. 얘가 좌미분계수라 부르는 거야. 이거는定義가 안 돼 있을 거니까 하나 챙겨두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 식을 외우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쓸 일은 없어 아예. 그러니까 써져 있는 걸 보고 이거 F-X 아닙니까? 라고 판단하는 게 필요한 거지 우리가 저 식을 쓸 일은 없어요. 알겠죠? 쓰진 않을 건데 의미를 표현할 수 있어요. 요 식이 바로 이 미분계수의 정의다라고 봅니다. 요게 미분계수니까 요 식을 미분계수의 정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 식을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냥 이제 모양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얘기니까 아시겠죠? S는 미분의 정의가 됩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얘를 통해서 봐봐 얘를 구해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자 선생 괜찮아? 화이팅! 자 다시 합니다. 2차부터 있어요. 자 아까 우리 구했던 x가 2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요 직선의 기울기 구해볼게요. 직선의 기울기 기울었으면 이거 F'2 아니야? 그죠? 아까 나는 미분법을 알고 있으니까 바로 도함수 구했지만 지금 우리가 배운 거는 난 도함수 구하지 않았으니까 원래는 이제 얘를 구하면 어떻게 하냐면 봐봐 F'2를 구하려면 우리가 이제는 요 정의를 배웠잖아. F'A의 정의가 이거였단 말이야. 식이 그쵸? 그래 다시 오늘은 당연히 이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가 될 텐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까먹을 수 있어야겠죠. 근데 그 식의 구성을 다시 떠올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 식의 모양은 그냥 얘라고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이 식에 대한 원리를 전부 파고들 필요는 없는 거니까 오늘 처음 배웠으니까 이해는 될 텐데 어쨌든 우리는 F'A를 구하는 방식이 이렇게 구하든 이렇게 구하든 구할 수 있는 거잖아. 산수가 얘가 쉬우니까 난 얘를 쓸게 알겠죠? 그러면 방금 내가 정리해줬으니까 알겠죠? 저거의 원리는 됐고 일단 알겠죠? F'E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이건 알겠죠? X가 2인 그 점에서 그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봐 라는 걸 줄여서 F'E를 구해봐 이 말인 거니까 그 원래는 이렇게 구하는 거야. F'E의 정의가 저거잖아. 저기 대입해볼게. 리미트 X가 2로 할 때 X-2분의 Fx-F2로 구하는 거 아닙니까? 요게 방금 내가 설명한 미분계수의 정의였죠. 풀어볼게요. 리미트 x가 2로 할 때 x-2분의 fx가 x제곱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f2가 2면 4예요. 그죠? 이거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무한소죠? 함수 극한 분모 대입 0, 분자 대입 0, 무한소 대 무한소 식 정리해야죠. 식 정리하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합차 x-2 x 플러스 2가 되니까 이거 값을 구했더니 대입하면요 4가 나옵니다. 아까 쌤이 미분법을 이용해서 4를 구했지만 이렇게 당연히 구해지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이 저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게 됐는데 중요한 건 완전 불편하죠. 왜? 이거 하나 보이더니 예를 들면 야 x는 마이너스 1에서도 접선의 기울기 구해봐. 다시 또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리미트 x가 귀찮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당연히 뭐야? 머리 좋으니까 뭘 만들어놔? 공식을 만드는 거야. 야 너네가 매번에 하지 말고 야 의미 파악됐지? 됐어. 개념 아니잖아. 이게 순간 변화의 의미야. 이해했어? 됐어. 저거 안 쓸 거야. 표현은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쌤 이걸 안 쓰면 어디 괜찮아. 이걸 안 쓰면 어때? 야 내가 공식 알려줄게. 외워놔. 대신 저런 의미인 건 알고 있어. 이 말이야. 그럼 얘는 안 좋은 점이 하나의 점에서 구한 하나의 점에서 구한 순간 변화니까 불편하단 말이죠. 얘를 이제 일반화하는 거예요. 야 일반화시켜. 우리가 이렇게 A라고 쓰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식이 하나의 상수값이 되는 거니까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고 이걸 일반화시킨다는 건 A 자리에 X 넣는 거야. 야 A 자리에 그냥 X를 집어넣어. 그러면 우리가 이 F'A의 정의를 구해놨잖아. 근데 여기에 X 쓰면 식이 꼬일 거 아니야. 왜? 얘도 X인데 X 쓰면 식이 꼬일 거 아니야. 이거 사용하지 말고 여기에 사용하자. F'A를 일반화시켜서 X라고 넣어버려. 그럼 얘가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가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이렇게 식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아까 fx가 x제곱일 때 우리가 f'2를 구하려면 아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마이너스 2분의 fx 마이너스 f2를 통해서 구했죠? 이건 그냥 하나의 점의 접수가 구해지는 거니까 별로 그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지. 그럼 얘를 그냥 이거를 그냥 일반화시켜서 f'x라고 해버려요. 그럼 아까 증명한 정의에 의해서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가 될 거 아니야. 이러겠어? 자 10을 그대로 넣는 거야. 리미트 표면 P가 하면 돼. h 0으로 할 때 h분의 집어넣어버리면 x 플러스 h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x 제곱이죠. 맞습니까? 자 내가 그럼 처리해볼게.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전개하겠습니다. x 제곱 x 제곱 날라가고요. 전개하면요 2xh 플러스 h 제곱 되겠죠? 됐습니까? 자 h 약분할게요. 봐봐 일단 너네들 이거 안 할 거야. h 약분하면요 2x 플러스 h만 남죠. h 0으로 가니까 대입하면요 2x가 값이 나와. 그죠? 우리 뭘 구한 거야? 2x? 도함수를 구한 거야. 이게 도함수고. 도함수가 2x네. 그치? 그러면 f'2를 구하라고? 대입하면 4. f' 마이너스를 구하라고?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냥 일반화하는 게 이런 거야. 하나의 어떤 특정 지점에서 값을 구하는 건 말고 그때그때만 대입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거를 수식화 시켜버리면 그냥 식으로 구해놓고 대입을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미분계수는 하나의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는 방식이고 얘를 일반화시킨 함수 이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이걸 도함수라고 그러는 거야. 도함수 필요한 거지. 왜? 아까 얘기했어. 접선의 기울기 쉽게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도함수가 아니면. 도함수 구해놨어. 야 여기 대입하면 이거 기울기야. 라고 구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이걸 기호로 dx분의 dy라고 씁니다. 쌤 이건 뭡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순간변화율이 x로 약간 변한 것뿐에 y로 약간 변한 아주 미소한 양이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원래 변화를 구할 때 쌤 기울기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남겨놓은 이유가 뭐냐면 변화를 구할 때, 즉 기울기 구할 때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쌤이 설명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때 이 세모를 델타래요. 델타가 수학적 기호가 증가량이에요. x의 증가량, y 증가량이죠. 얘도 미분인데 얘도 기울기 구하는 거잖아. 근데 x의 증가량이 있긴 한데 율라 작은 증가량이잖아. 무한수만큼. 그거를 그래서 이 소문자 뒤로 쓰는 거야. 이 dx가 뭐냐면 x의 미소 변화량이라고 합니다. 증가량. 이 미소라는 건요 작을 미 작을 소자의 한자어입니다. 율라 작은 값의 변화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dx와 dy를 부르기도 합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식의 또 다른 표현이 이건 거야. 알겠죠? dx와 dy 이 표현을 익혀놓으시고 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도함수를 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요 식을 우리가 도함수의 정의라고 부릅니다.
도함수를 구할 수 있는 식. 이해했습니까? 요걸로 이제 도함수 구할 수 있는데 얘도 불편합니다. 왜 불편해? 아니 이 산수를 다 해야 되잖아. 우리는 당연히 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스토리가 중요한 거지 이런 짓은 아무도 안 할 거야. 너네들은 이 식을 쓸 일이 아예 없어. 알겠죠? 그냥 보는 거야. 아, 원래 한 점에서 그렇지 저렇게 점이 붙어 있는데 이걸 표현하려면 극한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써야 순간 변화는 되겠구나. 순간 변화는 가운데 한 점이 있겠지만 무한소만 떨어진 더럽힌 점 사이 기울기니까 그게 오른쪽일 수도 있고 왼쪽일 수도 있어. 이런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 알겠죠? 근데 그걸 구하다 보면 식으로 들어오지니까 이걸 일반화시키는 함수 그거를 도함수라 불러. 이 이야기가 중요한 거야. 안에 파고들 필요는 없어. 알겠죠? 쌤 필요한 거 다 정리해 줄 거니까. 그러면 쌤 이것도 알아 우리 뭐합니까? 아 얘네들이 독특한 애들이잖아. 미분법이라는 걸 만들어놨어. 이거 뭐냐면 그냥 도함수를 구할 수 있는 공식 이렇게 구하지 말고 왜 손이 많이 가니까 됐어. 내가 공식 알려줄 테니까 그거 적용해. 이해했어요? 그럼 이 공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럼 미분법이라는 뭐라고? 이건 도함수를 쉽게 구하는 공식. 알겠습니까? 그 공식은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다항함수 미분법부터 출발합니다. 자 미분법은 증명하지 않을 겁니다. 알겠어? 어려우니까 알겠죠? 복잡하니까 대신 질문하지 않으니까. 근데 모든 증명은 할 수 있는 게 여기 대입하면 돼요. 그러니까 증명을 하진 않지만 증명을 할 줄 모르진 않습니다. 알겠죠? 왜냐면 모든 미분법 증명은 여기 대입하면 돼. 이게 정의잖아. 도함수의 정의로 모든 증명은 도함수의 정의에 집어넣으면 나와야 돼요.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하면 됩니다. 다만 그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야. 질문 안 할 거니까. 그럼 미분법 뭐냐? 자 이거는 쌤이 증명하지 않고 지금 던지게 하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이고 외우시면 되는데 다항함수 미분법 이래요. 자 x의 n제곱을 미분할 거야. 미분은 보통 이렇게 프라임을 표현하니까. 알겠죠? 도함수의 또 다른 표현이 뭐가 있냐면 얘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표현법이 많아. y 프라임만 쓰면 돼요. 다 프라임입니다. 이 프라임이 도함수다라는 의미거든. 알겠죠? 봐봐. 자 얘를 미분하면요. 자 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x의 다함수 있어. 얘를 이렇게 프라임이니까 이렇게 빡 때린다는 표현을 씁니다. 알겠죠? 어차피 비논리적인 암기를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외우기 편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얘를 빡 때리면 n이 탁 떠가지고 1이 깎여. 이게 미분법이야. 알겠어? 아까 내가 왜 fx는 x제곱을 했잖아. 도함수 나는 공식 아니까 어떻게 하면 빡 때리면 2가 툭 떨어지고 1이 깎인 거야. 이게 x인 거야. 알겠죠? 아까 그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해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구하는 게 다항함수 미분법. 플러스 미분은 선형적 성질을 띱니다. 선형성을 갖는다 이렇게 합니다. 이 선형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야. 한 번에 하나씩 처리하는데 이런 뜻이야. 예를 들면 쌤을 전개할 때도 이거 많이 요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1 더하기 x 마이너스 1 더하기 3x 마이너스 1 2x 플러스 5 이렇게 다음 식을 전개하시. 보통 전개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한 개 더 할까? x 마이너스 쉬운 거죠. x 플러스 이거 다음을 전개하시. 그러면 이거 막 쓴 다음에 이렇게 쏜단 말이야. 좋지 않아. 알겠죠? 한 번에 하나씩 깔끔하게 보내놔요. 무슨 말이냐면 얘 전개하면 x가 2차식 얘도 2차식 얘도 2차식이죠. 그럼 여기 전개하면 항이 몇 개 있겠어? 3개 있을 거 아니야. 2차, 1차, 3차 한 번에 하나씩 보라고. 이런 걸 선형적 사고라고 불러. 선형적 사고 알겠죠? 한 번에 하나씩 하나씩 푸는 거야. 그럼 봐. 여기 나오는 2차 뭐 있어? 2x제곱. 그죠? 쌤 만약에 암산하는 얘기 아니야. 한 번에 하나씩만 처리하라고. 여기 뭐 있어? 6x제곱. 여기는요? x제곱. 더할 수 있잖아. 더 어떻게 돼? 9x제곱. x 끝. 그죠? 그 다음 1차 볼게요. 1차. 마이너스 2x 플러스 x. 이거 항상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x 나겠네. 그죠? 여기 1차 마이너스 2x 15x 13x 있겠네. 여기 1차 마이너스 x 2x x 있겠네요. 사라진 13x 13x 됐어요? 상수항 마이너스 암산할 필요 없는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이런 전개는 한 줄이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전체를 보는 이유가 한 번에 뽑아내는 게 필요한 거지. 미분이 이런 식의 한 번에 하나씩만 쳐도 전체는 미분만 갖고 뻗다 소리야. 무슨 말이냐면 봐봐. fx가 만약에 fx가
뭐 x제곱 y 플러스 3x 플러스 5라 칩시다. 다음은 미분하시. 자, 미분도 선형적 성질을 띄기 때문에 전체를 미분하는 거나 각각을 미분하는 건 똑같습니다. 알겠죠? 더하는 거나. 얘는 봐봐. 얘 미분하면 2x. 그죠? 더하기. 얘 미분하면 하나씩. 한 번에 하나씩. 얘 미분하면 봐봐. 3의 x 1승이잖아. 그치? 3은 건들지 말고 미분할 게 아니니까. 알겠습니까? x만 미분하면 되는 건데 x를 미분하면 1 떨어지죠? x의 빵승이죠. 왜 됐습니까? 1, 1이니까 결국 얘는 뭐가 돼? 3이 됩니다. 좀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게 1차 하면요 개수만 남는 거야. 이런 과정에서 얘는 3. 상수하면요 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상수함을 상수함을 파고들면 x에 빵승이 있다는 거거든요. 상수항이 이게 x 0차 하는 거야. 얘를 미분한 상태가 한번 봐봐. 5가 있고요. 떨어지면 0 곱하기 x의 마이너스 제가 됩니다. 0이 곱해지니 0이에요. 상수가 날아간다 보면 알겠죠? 1차 하면 개수만 남고 상수가 날아가고 이랬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다음 함수 미분법. 여기에 플러스 이런 선형적 성질까지 기억을 해라는 거죠. 됐습니까? 두 번째 공식 곱미분, 곱의 미분법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fx랑 gx가 곱해져 있다면 얘를 미분할 때 물론 여기 안에 있는 걸 전개한 다음에 하나씩 미분하는 것도 됩니다. 알겠죠? 가령 예를 들면 2x 플러스 1 곱하기 x 뭐 플러스 3 이 식을 미분해라 나온 거야. 그러면 얘를 전개한 다음에 다음 함수 미분을 하면 되겠죠. 가능한 얘기인데 이거를 곱미분을 한 번에 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봐. 또 좁혀져 있어. 그럼 얘가 빡 까면은 봐봐. 한 번에 한 놈씩만 패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얘부터 까. fx를 까. gx는 건드리지 마. 플러스 더하기입니다.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까. 이러면 저거 전개하고 미분한 거와 결과가 똑같아요. 됐습니까? 이건 3개짜리도 가능해요. 만약에 fx 곱하기 gx 곱하기 hx 일단 칩시다. 미분 한 번에 할 수 있어. 보통 근데 이런 거 만나면 전개하기 쉬운 거 2개만 전개해 놓고 2개짜리 곱미분 치는 게 좀 편하긴 해요. 근데 3개짜리 나오면 이론상 가능합니다. 앞에 거 까고 나머지 건들지 마. 플러스 앞에 거 냅두고 가운데 놈 패고 건들지 마. 2개 냅두고 마지막으로 까. 그러면 결과는 같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미분 보세요. 합성함수 미분법이라는 걸 배워요. 이 합성함수 미분법은요, 사실 교육과정의 얘기는 아닙니다. 이과 친구들이 그 미적분을 배우는 건데, 이걸 알아야 뭐 좀 다양한 풀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배우셔야 돼요. 합성함수 미분은 뭐냐면 이런 거야. 합성함수 이런 거잖아. f 안에 gx가 들어있을 때, 얘를 바로 미분할 수 있어. 알겠죠? 얘 미분 어떻게 하냐면 봐봐. 요걸 이렇게 표현할게요. 어차피 비논리적인 설명입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모든 미분법은요 증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던지기야. 근데 외우기 쉽게 던지고 있는 거야. 자, 얘는 어떻게 배울 거냐면 fx가 gx를 이렇게 보호줍니다. 합성됐으니까. 알겠죠? 내가 빡 까면 아니다, f가 먼저 맞겠니? g가 먼저 맞겠니? f가 먼저 맞아야 돼. 겉에 있으면. 그렇죠? 그럼 봐봐. 얘를 미분하면 f를 먼저 빡 까. gx는 보호 중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곱하기 내가 이 새끼를 안 깠단 말이지. 밖으로 불러내. 까. g 플러스. 이렇게 외울 거야. 여기서 합성된 상태 미분 할 수 있어. 어떻게? 겉에 거 까고 안에 거 건드지 말고 밖으로 불러서 한 번 더 까. 두 곱하기. 이해되겠어? 이렇게 할 건데요. 얘는 교육과는 외다 보니까 나오는 버전이 좀 정해져 있어. 이 수트에서 말이죠. 이 두 가지 모양밖에 안 나오는 두 가지 모양은 뭐냐면 얘는 내시원. 너네가 아직 합성해서 안 볼 거란 말이야. fx가 만약에 이런 거. x 제곱 플러스 5x 더하기 2의 3승 이런 거 합성하세요. 볼 줄 알아요. 또는 예를 들면 y 같아. y는 f 3 마이너스 x 이것도 합성하세요. 자, 차근차근 한번 체크해볼게. 얘가 왜 합성함수냐면 얘는 봐봐. y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의 3승이 나는 이거 합성함수거든? 왜 그러냐면 fx는 이렇게 y였어. y는
fx가 만약에 x 상승이고요. gx가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의 느낌인 거지. 얘는 f 안에 gx를 대입한 느낌인 거지. 합성된 상태라는 걸 인지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합성 이름을 쓸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게 합성된 거야. 원래 x가 있을 자리에 x에서 상승이니까 그 자리에 이 2차식을 집어넣은 거잖아. 이런 게 합성이고. 자, 얘를 미분하면 봐. 얘를 미분하면 여기서 쓸게요. y 프라임 잘 봐. 겉에가 얘 3승이 겉에 뭐야? 까면 얘가 미분돼. 3 떨어지고 안에 거 건들지 말고 2승. 됐어? 곱하기. 뭐 안 했어? 안에 거 미분 안 했잖아. 이거부터 미적분에서는 겉미분, 속미분에 부르거든. 속미분이야, 안에. 안에 거 미분하면 바로 항상 되겠어? 이거 미분하면 얼마야? 2x. 얘는 5. 1은 사라져. 끝. 이게 미분된 거야. 물론 이런 걸 전개시키지 않습니다. 그걸 대입할 거기 때문에 냅두면 되겠네. 알겠죠? 자, 얘도 합성함수인 거 잘 볼 줄 알아야 돼. 이거 합성함수야. 수의 미기가 합성입니까? 봐봐.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요. gx가 원래 x가 있을 자리에 3-x가 있는 거야. 이래서 이걸 여기 집어넣은 거잖아. f, gx를 한 거다 내가. 예. 이래서 자, 얘를 미분하면 겉에 빡 까면 f가 딱 맞겠죠? 안에 건들지 마. 곱하기 안에 거 미분하면 3 없어지고 마이너스 남겠죠. 여기 미분의 결과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 미분법으로 오늘 익숙하게 만드는 문제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적용할 수 있는 연습을 좀 한 다음에 그 미분법을 가지고 푸는 문제까지는 살짝 들어갈 겁니다. 되겠죠? 그걸 하면 오늘 좀 끝이니까. 그래서 미분 쪽의 개념은 스토리가 중요한 거야. 이 세부적인 내용도 몰라도 돼. 그냥 예를 들면 선생님 미분의 정의 까먹었습니다. 몰라도 돼. 그냥 이런 식의 모양이 있었지. 어떤 의미였는데 한 점이 주어지면 무한수만큼 떨어지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한 거야. 근데 양쪽이 나올 수 있어. 일반적으로 같겠지. 거의 같은 값일 거니까 그걸 미분계수라고 해요. 요거를 정확히 알아야 돼. 알겠죠? 미분계수, 순간변화, 접선의 기울기를 불러. 이걸 어떻게 쓴다고? 이런 표기. 이렇게 표현한다. 이게 중요한 거야. 별로 안 중요해. 이게 중요하다고. 알겠죠? 이렇게 쓰는 게 무슨 뜻이야? fx는 함수에서 x는 a에 해당하는 그 점에서 그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봐. 라는 의미인 거야. 어떻게 구해? 미분법에 의해서 미분을 때려서 a를 대입할 거야. 그러면 끝. 이 사용이 익숙해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보기에 입각해서. 그러려면 미분법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요것만 챙겨놓고 잠깐 휴식을 취한다. 네. 근데 이미 좀 네. 문제를 좀 연습해 볼게요. 자, 따라하시죠. 괜찮아? 봐봐. 자, 그래서 문제풀이 좀 해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 교재 아이고야 42페이지입니다. 자, 여기는 대부분의 내용은 필기가 되어 있을 거고요. 여기서 없는 것들은 추가 필기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아마 다 있을 거야, 이 내용들은. 자, 가보시면 우리 미분법에 대한 어디야? 자, 여기 142페이지에 있는 141번으로서 설명할게요. 문제 하나만 다 해결될 것 같아요. 141번입니다. 보세요.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야.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줄 아시게요? x 값이 1에서 c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 x 값이 1에서 c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 치시고 위에 화살표 딱 당겨서 x가 1부터 x는 c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평균 변화율을 쓸게요. 이렇게. 오케이? 이 어떻게 구하냐면 이 말입니다. 끝점에서의 기울기야. 1,f1과 c,fc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얘기야. 이 대화가 돼야 되니까. 그죠? 평균 변화율이라는 말은 그냥 기울기야. 기울기. 알겠죠? 기울기를 구해라. 이 말이기 때문에 좌표를 써볼게요. 자, 1,11 넣어버리면 2 c, c제곱 마이너스 2c 더하기 3이 되겠지. 여기까지 되겠어? 그죠? 얘가 말하는 평균 변화를 구해라 그 말은요. 점 두 개 줄 거니까 기울기 구해 이 말인 거야.
기울기 구해본 거 x좌표 차분에 y좌표 차입니다. c제곱 마이너스 2c 더하기 1이 되겠네요. 그죠? 이거 인수가 되는데? 인수하면은 c 마이너스 1분의 c 마이너스 1이 제곱입니다. c 마이너스 1. 얘가 말한 평균 변화는 c 마이너스 1. 여기서 그 다음 두 번째 밑줄 x가 3에서의 미분계수. 두 번째 밑줄 x가 3에서의 미분계수. 됐어요? 요거 우리 뭐라 그러지? f 프라임 3. x가 3에서니까. 알겠죠? 이렇게 얘가 말한 표현이 바로 이해가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f 프라임 3 어떻게 보면 돼? 도함수 구해야지. f 프라임 x가 얼마야? 아까 공식 보시면서 까면 2x. 그지? 1차는 계수만 남고 상수가 날라갔고 얘가 도함수야. 3을 집어넣어버리면 그죠? 3 6 빼기 4잖아 4. 이 되었어? 얘가 4. 그다음 즉 C는 얼마다? 5라는 거죠. 그거 뭐라는 얘기야. 알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런 식이고요. 자 142번도 가볼게요. 142번입니다. 선생님 설명을 위해서 이 y라는 함수를 fx가 이름 지을게요.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3. 얘 위의죠. 자 얘도 밑줄만 칠게요. 지금 표현이 문제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이 어색할 거야. 이 위의죠. 2, 마이너스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밑줄 쳐봐. 2, 위의점부터 위의점 2, 마이너스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아 바로 밑에 거 142번. 바로 밑에 거 다시 그 위의점 2, 마이너스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치시고요. 요거 우리 기울수 어떻게 되지? f 프라임 몇일까? 2겠죠. 이거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도함수 마찬가지로 모든 지점을 x로 얘기하는 거니까. 알겠죠? f 프라임 2번이라는 소리가 쉽게 말하면 알겠죠? 또 뭐하면 미분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돼? 2x 마이너스 5겠죠? 그죠?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개념 얘기니까 이렇게 미분계수는 이렇게 구하면 된다. 알겠죠? 우리가 오늘 미분계수 정의, 도함수 정의 이런 거 배웠지만 그런 걸 활용하진 않을 거고 우리는 그냥 미분법을 배워서 공식으로 풀긴 할 거니까 다만 그런 이야기들로 돼서 저런 게 나온 거구나라는 스토리가 필요한 거지 내용으로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미분법에 대한 연습 조금 더 해볼게요. 143번에 4번 바로 풀어봐. 요 10초 드릴게요. 풀어봐. 143번에 4번 y는 요거 이제 미분법 연습하는 거야. x 마이너스 4분의 3x 되고 바로 한번 저기에서 써봐. 답은 y 프라임은 하고 쓰면 되네. 알았어요? 볼까요? 자, 3번 랩도 요거 좀만 하면 항상 됩니다. 6이 떨어질 거 아니야. 곱하는 거잖아. 2x의 5승. 그지? 마이너스. 그쵸? 4 떨어지면 날아가겠죠? 3x 세제곱 2 떨어지면 날아가서 x 1승 사라지고 끝. 이게 답이겠죠. 됐습니다. 이런 연습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미분법 한 번씩 보여줄게. 144번은 선생님 딱 보여줄게. 알겠죠? 나중에는 그 풀이는 쓰지 말고 나중에 혼자 연습 한번 해봐. 나 풀이보다 단가성을 봐. 왜냐면 답지도 않고 막 정리해놓고 했으니까. 우리는 사실 이런 거 정리하는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서 알겠죠? 식만 정확하면 됩니다. 144번에 미분법을 한번 보여줄게요. 1번 y는 마이너스 5x x제곱 플러스 1입니다. 한번 좀 보여줄게. 봐봐. 가보세요. 물론 얘가 실전 문제라면 전개하고 미분하기 편해요. 알겠죠? 쌤은 공민분 뒤에 나와 있으니까 전개할게요. 얘 같은 경우는 굳이 이걸 하는 것보다 마이너스 5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전개한 다음 미분을 하겠죠. 그렇죠? 다음 함수 미분 y 프라임은 떨어지면 마이너스 15x 제곱 마이너스 5
끝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2번 할게요. 2번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그래서 미분 법 보여드릴게요. 2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입니다. 다음을 미분하시오라는 도함수 구하시오 이 말입니다. 미분할게요. 얘는 전개보다 공비분이 편할 것 같습니다. 대입을 생각한다면 y 프라임은 봐봐 앞에 거 까면 이거 미분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1 그죠? 성분 날라가니까 마이너스 쓰고 나머지 그대로 플러스 그래서 앞에 거 냅두고 곱하기 뒤에 거 미분 이거 미분 어떻게 4x 마이너스 1 끝. 이해됐어요? 요런 연습을 하는 거 알겠죠? 그 다음 3번 가볼게요. 3번 y는 마이너스 5x 더하기 1의 세제곱입니다. 얘 또한 전개해서 미분은 됩니다. 알겠죠? 뭐 미분 안 되는 건 아닌데 바로 할게요. 자, y 프라임 x y 프라임은 요거 무슨 함수 미분법이겠어? 무슨 개 배웠어? 다항함수 미분법, 고비 미분법, 합성함수 미분법. 합성함수입니다. 왜냐면 x 자리에 이 1차 함수가 들어간 거야. 그런 논리 필요하겠죠? 그럼 봐. 합성함수는 겉에 거 까고 안에 거 냅두고 안에 거 미분수 곱하기. 알겠죠? 가볼게. 겉에 까면 3 떨어지고 안에 건들지 마. 제곱까지 했고요. 곱하기 안에 거만 미분하면 얼마지? 마이너스 5. 그죠? 얘만 남을 거 아니야. 사라지고. 그렇죠? 마이너스 5. 이쪽에 쓰면 마이너스 15에 곱하기 마이너스 5x 더하기 제곱인데요. 일처럼 얘기하는 게 있는데 제곱 안에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최고차공수에 되기 싫으니까. 제곱 안에는 마이너스 곱하는 건 없습니다. 얘를 좀 이쁘게 정리할 거면 마이너스 15는 어쩔 수 없고 여기라도 5x 마이너스 제곱 이것도 이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 이렇게 똑같은 문제니까 됐고 5번 갈게요. 5번 y는 x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가볼게요. 자, 얘도 봐봐. 공비분이야. 앞에 까고 뒤에 거 냅두고 플러스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까고 할 거예요. 요게 엄밀히 따지면 합성함수잖아. 근데 안에 거 미분한 게 1이니까 곱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진행해볼게요. y 프라임을 잡아. 얘 미분 합성함수입니다. 2 떨어지고 얘의 1승. 원래 곱하기 1이지. 패스하고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곱하기 뒤에 거 얼마나 6x. 유지 안 돼. x 여기 그렇죠? 끝. 이거예요. 뭐 전개 유지 안 해도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만 하고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마지막 6번 꼭 보시면 y는 7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3제곱. 또 가볼게요. y 프라임은 공비분입니다. 얘는 또 합성함수예요. 잘 챙겨서 앞에 거 까면 얼마냐? 7. 7 뒤에 거 냅두고 더하기 앞에 거 냅두고 얘 미분하면 2 떨어지고 2x 마이너스 3의 1승에 곱하기 안에 거 미분 2 이렇게. 이해겠습니까? 미분법이 정확해야 이제 그 다음 질문 하겠죠. 이해겠습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다라는 겁니다. 잘 되겠습니까? 네. 자, 148번도 한번 적어. 148번입니다. 148번 보시면은 쌤은 설명을 위해서 fx라는 걸 쓸게요. fx는 x 3승 더하기 ax 플러스 b인데 자 이제 이런 훈련하는 거야. 얘가 1,1을 지나고 스톱? 힌트 하나 줬네요. 그죠? 1,1 뭐 해야 되겠어? 대입. 지수로 한번 했지, 그지? 지금 F1이라는데 바로 힌트 잡아요. 첫 번째 힌트. 대입 힌트가 나올 거 아니야. 두 번째 힌트.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스톱? 뭔 소리야, 두 번째 힌트? F 프라임 1이 이만입니다. 여기서 1,1이란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x가 1이잖아, 그렇죠? 미분에서 1이 대입한 게 이만인 거지. 이런 표현이 빨리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마이너스 3이다 이 말인 거지. 이래서 연립하면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잘 됐습니까?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뭘 배우는가? 미분법이라는 공식 하나 배웠으니 연산 방식 하나 배웠으니 애들이
그런 표현을 자꾸 쓰는 거야. 근데 여기가 애들 어려워하는 게 표현이 다양해.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걸 잘 받아서 적용하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이해되겠죠? 이거는 단순한 표현을 통한 대입 문제들만 나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대입에서 한번 잘 풀어보시고, 오케이? 이해되겠어? 자, 오늘은 요 유형까지 나갈 거야.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로피탈 정리라는 게 44페이지. 자, 오늘 배우는 유형은 뭐 학교입니다. 이제 개념을 배웠고, 공부 시간을 배웠고, 미분법은 이렇게 하는 거죠. 공부 시간을 배웠고, 오늘 배우는 이제 그 수학적 유형은 로피탈 정리라는 요거인데요. 자, 이 로피탈 정리가 뭐냐면, 자, 로피탈 정리가 먼저 설명 좀 해볼게요. 지금 난리가 나네. 자, 로피탈 정리가 뭐냐면, 자, 오늘은 로피탈 정리가 거기 적혀 있긴 할 거야. 로피탈의 정리입니다. 로피탈의 정리. 로피탈은 사람 이름이에요. 자, 로피탈은 뭐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미분 가능 함수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배우는 함수가 다 미분 가능 함수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쯤에 미분이 불가한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그건 다음 시간에 배우고 미분 가능 함수에서 이제 어떤 걸 하는 거냐면 요거는 어디 있냐면 미분계수, 미분법 첫 페이지 하면 있죠? 아니 찾았어? 없어? 네, 볼게요. 있죠? 보입니다. 이런 거야. 로피탈 정리는 뭐냐면 리미트 x가 a고 할 때 fx분의 gx를 내가 푸는 성경. 우리가 이런 극한은 일단은 많이 풀어봤죠. 함수 극한 문제 이런 분수 형태로 되게 많이 풀어봤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풀었어? 대입하라 그랬죠. 대입하되 무한소분의 무한소가 나오면 인수분해나 유리화를 진행하는 문제인데 거기 노트에 로피탈 정리라고 적혀 있어요. 그때도. 그건 내가 나중에 배우면 미분 배우면 그때 써먹자라고 얘기했을 텐데 로피탈이 뭐냐면 이 극한을 구하는데 기본 전제 조건은 단 FA와 GA가 0인 상태에서 쓰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무한소분의 무한소분을 만났을 때 알겠죠? 이건 로피탈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로피탈은 뭐냐면 이 값을 구할 때 얘가 무한소분의 무한소라면 리미트 x를 구할 때 내푸시고요. 분모 미분한 거, 분의 분자 미분한 거로 답을 구해도 그 결과는 똑같아 라는 점이에요. 알겠습니까? 뭔 말이냐면 극한을 처리할 때 이렇게 봐요. 0분의 0분 무한소분의 무한소 나왔으면 얘를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둘 다 미분한 후에 값을 구해도 그 값은 바뀌지 않아 라는 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뭐 간단하게 증명만 해드리면 증명은 뭐 미분계수 정의 복수할게요. 지금 내가 fx분의 gx, fx분의 gx를 푸는 건데 현재 쌤이 뭘 주장하는 거냐면 이 문제 상태가 fa랑 ga가 이미 0이라는 가정으로 풀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럼 봐봐. 얘의 극한을 구할 때 지금 현재 무한소는 무한소란 말이야. 내가 여기 양옆에 여기다가 fa를 빼고요. 여기다가 ga를 빼도 이 식은 바뀐 게 없는 거죠. 왜? 둘 다 0이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부모 문자에 x-a 분의 1을 곱하겠습니다. 상관없죠, 그렇죠? 그럼 봐. 아까 배웠던 x가 a로 갈 때 x-a 분의 gx-ga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g'a라고 합니다. 그죠? 얘에 대한 극한값을 처리하면요, 얘는 f'a가 되는 거죠. 그죠? 결국 봐봐. a로 갈 때 무한소분의 무한소라면은 f'a분의 g'a를 구해도 결과는 같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증명이야, 증명이죠. 그래서 이 무한소분의 무한소 처리할 때 분모 문제를 미분하고 처리해도 상관이 없구나라는 배움 파일이죠. 요걸 알게 되면 여러분들 앞에서 푸는 이제 미분계수 문제가 그 함수 극한 문제가 되게 쉬워집니다. 가령 예를 들면 자 이미 그 서영이랑 풀었을 텐데 아이들 몇 개 풀어놨을 텐데 로피탈 정리를 이용해서 앞에 있는 극한을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알겠죠? 예를 들면 선생님 보여드릴게 봐봐. 예를 들면 19페이지 좀 봐봐. 19페이지. 자, 다시 한번 극한의 개념 좀 잡아드릴게요. 19페이지 보시면요. 46번. 여러분 복습도 한번 해볼게요. 19페이지 쌤이 이렇게 정리했어요. 리미트 x가 a로 할 때 fx에 대한 fx분의 fx에 대한 극한을 처리할 때, 그죠? 얘가 만약에 연속 함수라면 그냥 대입하면 돼라고 있고, 그죠? 연속 함수가 아닌 함수 뭐 있지? 불연속 가능 지점, 불연속이 나올 수 있는 함수 두 개가 있었는데 기억나요? 두 개. 불연속이 나올 확률을 가진 함수. 첫 번째 유리함수.
분수함수. 분모가 0 되는 x값. 기억나? 노트 읽으셔야 됩니다. 자주 읽으세요. 두 번째 뭐 있어? 가우스 함수. 요거 두 밖에 없어야 되죠. 그러면 연동함수는 그냥 대입하면 답이야. 그 다음 유리함수는요, 대입해서 구하면 되되, 무한소문에 무한소가 나오면 유리화라던가 인수분해라던가 오늘은 로피탈 쓰면 됩니다. 알겠죠? 너 지금 로피탈을 풀 건데 봐봐. 개념 잡기 위해서 46번 봐봐요. 답 얼마예요? 46번 3. 대입하면 되겠냐, 알겠죠? 47번 답 얼마예요? 27. 대입하면 돼. 선생님 이거 유리함수인데 유리함수라서 대입하면 되겠냐, 알겠습니까? 대입하면 되는데 만약에 49번에 2번 넣어봐. 물론 이게 쉬운 문제입니다. 리미트 x 3으로 할 때 x-3분의 x제곱 마이너스 9잖아. 그치? 유리함수 대입하라 했어. 분모 대입하면 0. 분자 대입이 0. 무한소는 무한소. 이건 식정리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자, 식정리 오늘 이제 추가로 뭘 배웠어? 로피탈. 그럼 이런 다음 함수는요, 로피탈이 훨씬 편해요. 리미트 x가 3으로 할 때 물론 이제 쉽지만 분모 미분하면 미분하면 1만 남고 사라지겠죠? 1분의 분자 미분하면 2x. 그죠? 로피탈의 정리는 뭐냐면 이거에 대한 극한값이나 이거에 대한 극한값이나 결과는 똑같아 라는 의미야. 그럼 여기 상대표는 6입니다. 이건 뭐 합차해서 약분해서 대입이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물론 인수분해도 가능해야 되겠지만 로피탈이 먼저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로피탈이 먼저. 알겠습니까? 아주 쉬워집니다. 예를 들면 한개 더 넣어볼게. 51번. 이런 걸 로피탈이 정말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51번 같은 문제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할 때 x 플러스 1분의 x 3승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다음 극한을 구하시오. 대입을 먼저 해야 되겠죠? 분모 대입하면 0이고요. 분자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더하기 1 더하기 0입니다. 무한소분의 무한소라서 원래 풀이는 조립제법을 해야 돼요. 인수분해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인수분해는 잘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로피탈을 배웠으니까. 무한소는 무한소지? 분모 미분하면 얼마야? 1. 그죠? 분자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이 극한값이나 저 극한값이나 결국 같다고요. 고기를 없애야 돼요. 그럼 집어넣어버리면 3 더하기 4 마이너스 답은 6입니다. 확실히 풀이가 쉬워지는 거죠. 대신 유리화하는 문제, 그 밑에 51번이 유리화 문제지? 이런 건 유리화해야 돼. 로피탈 쓸 수 없으니까, 우리 루트를 미분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이건 유리화를 하시되, 이런 게 좀 쉬워지고요. 이게 쉬워지면 또 뭐가 좋아지냐? 미정계수 문제 풀기가 상당히 쉬워져요. 예를 들면, 23페이지에 74번을 가볼게요. 23페이지에 74번입니다. 아니, 여기까지는 수업을 들었어? 아니면 수업까지 안 들었어? 전까지는 했습니다. 자, 미정계수는 뭐냐면 이런 거야. 요거를 개념은 같이 이렇게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2다라고 했는데 미정계수 딴 게 없이 봐봐. 리미트 x가 이런 뜻이야.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fx가 만약에 b가 나왔다 라고 하면 여기 미정계수 껴있을 거란 말이야. 얘가 주는 힌트가 설명 몇 개? 2개라는 걸 배우는 거 아니냐, 알겠죠? 지금 로피탈을 배워서 이제 그 간이에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배우시고, 알겠죠? 어떤 두 개냐? 첫 번째, 분모 0이 됐지. 답이 나왔지. 분자에 대입한 것도 무조건 0이 돼야 돼. 첫 번째 이해할 기회야. 선생님, 분모가 0인데 왜 분자가 0이 되죠? 예를 들면 개념이에요. 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만약에 1불로 얘기해. x-1분의 만약 2x야. 분모는 0으로 가죠? 분자는 2로 가죠? 이거 결과 혹시 뭔지 알아요? 분모가 0으로 갔는데 분자는 2로 간단 말이에요. 이 극한값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지금 무한소분의 2잖아요. 그죠? 분모랑 분자랑 크기를 비교하면 누가 연락하? 2가 연락하죠. 이 결과 어떻게 되겠어? 무한대요. 답이 나올 수가 없어. 봐봐. 분모가 0으로 갔는데 답이 나왔어? 분자도 0이라는 소리. 분자도 0으로 가는 게 약분돼서 답이 나왔겠지. 알겠죠? 해서 첫 번째 힌트. 이해했어? 두 번째 힌트. 이제 로피탈 배웠으니까. 무한소는 무한소지. 그죠? 로피탈 때릴 수 있죠. x가 a로 갈 때 분모 미분 1분의 분자는 f 프라임 x. 그죠? 이 결과가 이 결과는 같을 거야. 그치?
설명했어? 즉 f 프라임 a가 곧 b라는 얘기죠. 힌트 한 개, 힌트 두 개. 끝. 알겠습니까? 이런 식의 두 개를 뽑아내는 유형을 미적계수법이라 부르는데, 자 여기 적용해 볼게요. 자 얘가 나왔어. 이런 게 미적계수 문제야. 극한의 결과가 나온 상태. 힌트 두 개 줍니다. 그러니까 a를 구하는 거겠죠. 첫 번째, 분모 대입하면 0이죠. 분자 대입하면요 1 플러스 a 플러스 b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하나 심어놓고, 두 번째 이제 직접 극한만 구할게요. 무한소분의 무한소였잖아. 그럼 제일 먼저 이제 떠오르는 말이 로피탈. 무한소분의 무한소야 로피탈. 로피탈을 못 쓰겠어? 그러면 정리를 해야지. 이렇게 단계가 있는 거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모 비교하면 얼마야? 2x. 오케이? 분자 비교하면 2x 플러스 a. 그래서 대입. 그러면 2분의 a 플러스 2가 얼마다? 2다. 여기서 a가 구하시고 대입하면 b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서희는 여기 또 풀어봤기 때문에 요 그 루트를 통한 유리화 버전이 아닌 이제 2차식, 3차식의 인수분해 버전은 로피탈 쓰면 상당히 쉬워. 이 인수분해 식의 모양을 잡을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로피탈을 많이 활용해서 이쪽은 좀 남은 문제를 풀어내시고 알겠죠? 아이는 수업을 듣고 그 개념을 토대로 로피탈 쓸 수 있는 써. 로피탈 쓰기 어려운 것들은 이제 그 쌤의 풀이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그렇게 챙겨 놓으시고, 자 오늘은 뒤에 있는 이제 로피탈을 적용하는 이제 미분에 대한 문제를 보면요. 다시 돌아와서 44페이지입니다.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연습을 할 거예요. 152번 같은 거. 자, 이 유형을 좀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자, 152번 보시면 f'a가 2래요. x가 a인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2인가 5입니다. 알겠죠? 이런 힌트를 하나 주고요.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가 나왔습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fa 플러스 2h 마이너스 fa를 구하냐. 자, 지금 로피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과정상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해설지 풀이를 봐도 로피탈을 푸는 건 아예 없어요. 그냥 간혹 친구들한테 친구들 지금 마냥 공부를 하고 있으시죠? 해야 됩니다. 하고 있다 보면은 로피탈을 안 쓰는 사람보다 꽤 있습니다. 알겠죠? 그게 왜냐면 교육과정 아니니까. 이 이과 애들은 로피탈을 많이 쓰고 있긴 할 텐데 아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가급적 친구들 질문을 그나마 여기 우리 학원에 다니는 애들은 좀 배울 거고요. 주변의 친구 중에서 만약에 다른 학원 다니는 친구가 있다면 로피탈로 꼭 풀어달라고. 알겠습니까? 다른 걸로 풀을 배우면 머리도 골치 아플 수 있고요. 쓸 데가 없어 하시는 게 알겠죠? 안 배우게 나는 게 아예 모르고 사는 않기 때문에 꼭 여기 유형은 로피탈의 정도를 풀어달라는 알겠습니까? 그걸 모르겠다 그러면 넌 꺼져라. 네. 다른 친구는 야 너 일로 와봐. 로피탈 아니 안다는 애 꽤 있을 거야. 그걸 배우는 친구한테 로피탈로 풀어. 알겠지? 다른 데 들어와 버리면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정말 얇은 길이기 때문에 벗어나 버리면 골치 아픕니다. 알겠죠? 로피탈로만 풀을 연습합니다. 와. 자, H의 영어입니다. 지금 이 극한의 그 변수는 H예요. H. 그러면 극한 밑에 얘가 변수인 거야. 변수를 왜 적고 하냐면 우리는 보통 X에 대한 식으로 가잖아. X에 대한 미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지금 H에 대한 식인 거야. 이해됐어요? 변수는 여기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H에 0을 넣으면 분모 대입. 지금 질문 상황이 이거야. 내가 얘를 줄 테니 얘를 구해봐 이 질문인 거야. 자, H에 대한 그냥 극한 문제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H에 0을 넣으면 분모 0이죠? 분자 H 0 넣으면 FA 빼기 FA니까 또 0이죠? 무한소분의 무한소죠? 뭘 쓸 수 있다? 로피탈 정리를 쓸 수 있다. 이해했습니까? 자, 로피탈 정리를 적용할게요. 리미트 H 0을 할 때 분모 미분하면 얼마야? 아니죠. H가 변수니까 1인 거죠. 흡사 X를 미분하는 건 똑같은 거 1이잖아. 그치? H가 변수일 때 H를 미분하는 거니까 변수에 대한 인식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 다음 봐봐. 얘 미분하면 이거 합성함수고 이해돼? 그치? 겉에 거 까고 안에 거 건들지 말고 안에 거 한 번 더 미분. 얼마야? 2가 나와야지. 5이 되겠어? 그 다음에 얘는 미분하면요? 날라가야지. 여기 H가 없잖아. 이게 상수란 말이야. 사라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의 결과나 얘의 결과가 같다라는 거야. H 0을 대입해야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F'A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F'A가 2였으니까 답은 4겠죠. 이해됐어요? 이게 원래는 미분계수 정의 문제인데 우리는 그걸 안 쓸 거기 때문에 그냥 극한 문제를 보는 거야. 대신 합성함수 미분을 잘해야 돼. 알겠죠? 한 번 더 연습을 봐봐.
자, 이번 쌤 모양이 좀 다른 게 많이 나오고 여기는 그 모양 좀 보여드릴게요. H분의 모양들만 보여드리면 끝납니다. A 플러스 EH 마이너스 F A 마이너스 H. 자, 마찬가지로 그냥 다음 극한을 처리해라 이 말인 거죠. 상황이 됐어? 가겠습니다. 극한 처리 이미 1단에서 배웠죠. 분모 대 0이 대 분자 대입 대 FA 빼 FA 0이 대 무한손의 로피탈 쓰자. 여기까지 되겠죠? 로피탈은 항상 무한소분의 무한소에만 쓰는 겁니다. 분모 비교는 얼마나? 1 그렇죠. 분자 비교는 겉에 거 까고 안에 거 건들지 마시고 합성수죠? 안에 거 비교하면 2 앞으로 나오고 됐어? 마이너스 미분하면요 겉에 거 까고 안에 거 건들지 마시고 안에 미분하면 마이너스 1 되겠죠. H0을 탕탕 집어넣어버리면 2F'A 더하기 F'A 3F'A가 되겠네요. 이해되겠죠? 답은 1이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고요. 그 다음 153번 바로 153번 보시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할 때 델타 x분의 f 1 플러스 3 델타 x 마이너스 f1 뭐 가끔 이런 표현 쓰는데 거기 그 교재 써놔면요 델타 x가 뭐냐면 우리가 쓰는 h야. 왜냐면 아까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왜 그래프를 잡을 때 여기 fx 있으면 야 여기를 x는 a라 치면 여기를 h만큼 더한 x는 a 플러스 h라 하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그때 h를 다른 수학 표현 델타 x로 할 수 있는 거죠. x의 증가량인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우리는 이렇게 안 쓸 거니까 그렇죠? 얘네들이 가끔 쓰는 거야. 얘 쓰면 h 바꿔 이렇게 알겠습니까? 여기 이 질문도 이거야.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델타 x는 h 바꿔야 돼. f1 플러스 3h 마이너스 f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내리면 뭐 이거보다 쉬운 문제가 되겠죠. 오케이? 얘가 바로 델타 x는 h일 뿐이다 정도로 이해하세요. 알겠죠? 자, 넘어서 좀 더 헷갈리게 나온 문제 하나 가볼게요. 157번입니다. 157번입니다. 보시죠. 이번엔 h가 안 쓰고 x를 쓰고 있죠. 자, 문제 보시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제곱 마이너스 f4 자, 가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마이너스 2분의 f x제곱 합성함수죠? 마이너스 f 4를 구해라. 그죠? 뭐 딴 거 없어? f'4가 2래. 이건 뭐 왜 줬는지 뭐 나중에 보면 알겠죠? 다음은 뭐예요? 분모 D 0, 분자 D 0, 무한소분의 무한소. 그렇죠? 로피트 할 때 이렇게 리미트 x 1로 할 때 분모 미분 1분의 그죠? 분자 미분 합성함수지? 겉에 거 까고 안에 거 건들지 마. 곱하기 안에 거 미분해야죠. 얼마야? 2x 2x 얘는요 미분하면 사라지겠죠. 얘는 x 없으니까 숫자 사라지겠죠. 2대2 4 곱하기 f'4를 구해라 이말인 거죠. 나와 있으니까 대입하면 해결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이런 식의 얘기들이에요. 이거 그대로 풀어보시면 되고요. 158번 네, 158번도 가볼게요. 인덱스가 이거 때 이렇게 하면 바로 풀게요. x만 이게 이런 게 미정됐어요. 3 곱하기 x n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아까네. 옥타 문제는 8줄만 하면 되죠. 다음 만족하는 자연산을 구하시오. 뭐 미정돼서 문제니까 대입이 와야지. 분모 대입 0, 분자 대입 0 그냥 그죠? n이 얼마든지 1일 거니까 그죠? 3 빼기 5 더하기 0이죠. 무한선에 바로 로피타 쓰겠습니다. x 1로 갈 때 분모 미분 1분의 그렇죠? 미분하면 뭐야? n 떨어지면 3n 곱하기 xn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5 이랬어요? 얘의 결과는 같다. 이 로피타 잡으네. 대입하기 3n 마이너스 5입니다. 이게 식이 나는 거죠. 분명 여기 나오겠죠. 이런 문제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161번 오늘 마지막 문제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161번 이런 것도 이제 되게 쉬워지는 거야. fx가 x제곱 더하기 7ax 더하기 b래. 자 얘를 보자마자 이거 fx 구하려면 힌트 몇 개 필요할까? 2개 필요하겠죠. 그래서 미정수를 준 거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fx 플러스 1 마이너스 8을 구하는 8이 5다. 미적에서 문제죠. 나 머릿속에 와봐. 적용하지 못하더라도 첫 번째 딱 보자마자 이거 힌트 두개 문제야. 항상 미적에서는 힌트 두 개 남기는 거니까. 가보겠습니다. 분모 대입했더니 첫 번째 힌트. 분모 대입했더니 0이네요. 그럼 분자 대입해서 뭐가 나와야 돼? 0이 돼야 이런 답이 나오겠죠. 무한소분의 무한소니까 답이 나왔겠지. 분자 1이 있고 F3은 뭐가 돼야 돼? 8이 돼야 돼. 힌트 한 개. 대입하면 나오겠지, 힌트 한 개. 두 번째, 이제 직접 극한을 구해야죠. 리미트 x 이루할 때 이미 무한소분의 무한소분과 파겠죠? 로피탈. 분모 이거하면 2x. 분자 이거하면 이거 엄밀히 따지면 합성함수야. 겉에 거 까고 x 플러스를 그대로 냅두고 안에 거 미분한 게 1이라서 곱하면 의미가 없을 뿐인 거지. 자, 8은 사라지겠죠? 1 대입하면 2 대입하면 4분의 f 프라임 3이 5다라는 거죠. 그러면 f 프라임 3이 얼마다? 20. 인트하게 인트 2개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도함수 구하는 맞으면서 해보면 f 프라임 x는 뭐 대입하려면 미분해야 되겠죠? 미분하면 2x 플러스 7a. 이게 되겠어. 그죠? 대입하고 a 구하고 대입해서 b 구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폼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우리가 미분이 뭔지를 배웠고요. 미분은 뭐 별거 없어. 접선의 기울기 구하려고 하는 거야. 도함수 구하는 힘인 거죠. 도함수가 있으면 그래프에서의 각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그런 정의들이 좀 골치 아픈 모양들을 갖고 있었으면 그딴 다 필요 없고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순감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그걸 일반화시키는 함수를 도함수로 한다. 이 스토리와 용어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게 더 중요한 거야. 그 내용보다. 알겠죠? 우리는 단지 그런 내용들로 문제를 풀진 않을 것이고 그냥 미분법을 외워서 적용할 거다. 거기에 앞으로 극한 문제 나오면 로피탈 정리라는 걸 사용할 겁니다. 알겠죠? 그걸 사용하면 산수가 쉬워집니다. 알겠죠? 자, 수요일날 바로 이어서 진도를 갈 거기 때문에 수요일까지 꼭 풀어야 되는 게 어디냐면 138번부터 문제 몇 개 없습니다. 138번. 138부터 오늘 얘기한 161까지 이거 다 풀어보겠습니다. 알겠죠? 문제 안 되니까 이거 다 풀어서 수요일날 보면 되고요. 알겠죠? 내일까지 또 확동할 게 많죠. 화이팅! 수고했습니다. 네, 수요일은 수트만 갖고 와야 될 것 같아요.